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아버지와 둘도 없는 절친인 40세 주부입니다. 저희 시아버님은 어떨 때는 언니 같다가 엄마 같다가 친구 같다가 제가 필요한 모든 사람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랍니다. 한없이 위태로웠던 저에게 시아버님을 만나게 해준 남편에게 고맙고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이야기가 뭔가 반대로 된 듯하지만 저는 남편보다는 정말로 시아버님만 바라보고 산답니다. 시아버님은 같이 있으면 제 자신이 한없이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같고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남편을 만나고 시아버님을 뵙기 전까지 저는 새 모이를 주는 새장의 주인 같은 느낌으로 늘 눈치 보고 불편하고 힘든 나날들을 보냈어요. 착하지만 능력이 부족하고 늘 저만 바라보던 그 사람 때문이었어요. 지금의 남편이 아닌 18세, 고등학생 때부터 33세까지 장장 15년을 만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찍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광고회사에 운 좋게 취직을 했고 15년 만난 그 남자는 고시를 준비했어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노량진의 작은 쪽방, 새장 같은 곳으로 입성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나오게 될 줄 알았던 그 새장은 문이 굳게 닫힌 채 7년이 넘도록 열리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푸릇푸릇했던 그와 저의 연애도 녹슬 만큼 녹슬어 버렸습니다. 그저 싸구려 분식을 입에 담아도 행복했던 나이가 지나고 근처 공원에서 산책만 하며 얼굴 보기에만 만족했던 마음이 변하면서 점점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구질구질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분식집에서 김말이를 좋아하는 저에게 김말이를 건네고 웃는데 그의 입에 묻은 고추장이 한없이 별로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말없이 닦아주며 웃었겠지만 말이에요. 늘 만나기만 하면 싸구려만 먹고 제가 계속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 돈이 드는 것을 떠나서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건지 막막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을 만나는 날이면 그저 돈 쓰는 날처럼 되어버렸고 그 또한 늘 제 지갑만을 보았고 말이에요. 얼마 들지 않는 저렴한 연애였지만 점점 그 모습들이 지겹고 꼭 끝이 없는 사다리를 올라가는 기분이었어요. 가난하고 능력 없던 그는 그래도 저에게 늘 따뜻하고 자상했습니다. 그게 다 능력이 없어서 자상하기라도 하나보다 라는 편협한 생각까지 들었어요. 만날 때마다 슬슬 툴툴대는 제게 늘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거래처 담당자와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원래 저와 함께 동행해야 하는 대리님이 갑자기 복통이 심해지시는 바람에 아무것도 모르는 저 혼자 그 미팅에 가게 됐어요. 미팅 장소는 그 회사로 가는 거였는데 갑자기 거래처 담당자가 식사 대접을 하겠다며 고급 일식집으로 장소를 바꿨습니다. 그 고급 일식집은 고시 남자친구와 몇 번씩 자주 오가는 길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다닐 때마다 고급 정장을 입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커플들을 보면서 난 저럴 수 있을까 하고는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식당이었어요. 일식집에 들어서고 한참을 기다려도 거래처 담당자가 오지 않았어요. 어차피 저는 미팅을 하고 바로 퇴근하는 일정이라서 고급 일식집에 머무는 것도 괜히 들뜨고 하니 오래 기다린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그 거래처 담당자가 나타났어요. 늦을까봐 뛰어왔는지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절 보자마자 정중히 90도로 인사하며 늦은 것에 대한 사과를 했어요. 전 별로 상관이 없었기에 연신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대화 중간중간 몇 번씩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죠. 거래처 담당자는 와이너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저희 회사에 광고를 의뢰할 사장님이셨어요. 광고 시안을 보여드리고 천천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 사장님의 외면을 계속 보게 됐습니다. 고시 남자친구와 만날 때와는 사뭇 다른 어른 남자의 느낌이었어요. 비싸 보이는 시계와 깨끗한 가기선 셔츠, 고급 가죽 지갑, 그 옆에 자동차 키. 평소에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이었고 음식이 나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장님은 당황하지도 않고 제가 민망하지 않도록 먹는 방법을 일일이 설명해주면서 저 모르게 제가 많이 먹는 생선 부위들을 주인에게 추가로 더 주문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 중간중간 풍겨오는 향수 냄새가 너무나 좋았어요. 담배 냄새와 조금 섞인 냄새이긴 했지만 정말 성공한 남자의 냄새 같았습니다. 미팅이 정리가 되고 바로 집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그 사장님께서 가는 길이니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집 말고 남자친구 얼굴이나 볼 겸 노량진역 쪽에 내려달라고 했죠. 제가 차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였고 차 앞머리 쪽에 표범 같은 게 달려 있었어요. 차 안에는 가죽 냄새와 사장님에게 풍겼던 향수 냄새와는 또 다른 향기가 났습니다. 원래 좋은 차는 소리도 잘 안 나는지 너무 조용해서 가는 동안 어색할 정도였죠. 마지막까지 젠틀한 그 사장님은 저를 내려주고도 자신도 같이 내려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뭔가 그 사장님을 만난 하루가 꼭 꿈을 꾼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와는 많이 다른 세상의 사람을 만나서 그런 건지 몰라도 말이죠. 전 괜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 고시 남자친구에게 컵라면을 잔뜩 사서 주고는 생각 없이 마구 떠들어댔습니다. 오늘 거기 갔다? 그 비싸 보이는 일식집 있잖아. 거기서 코스 요리도 먹고 진짜 장난 아니더라. 그리고 오늘 미팅한 사장님 무슨 향수 쓰는지 너무 궁금했어. 또 차를 태워주셨는데 차가 진짜 조용하더라. 의자도 너무 편했어. 무슨 꼭 공주님 된 것 같더라. 제 생각 없는 말에 자존심이 상해서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전혀 뜬금없는 말들만 늘어놓더라고요. 그래? 좋았겠네. 나도 거기 회 먹어보고 싶었는데 좀 싸우지. 그 차 나 알아. 제규어라고. 옛날에 아는 형이 태워준 적 있는데 좋더라고. 비싼 회 먹고 와서 나한테 미안해서 이렇게 편의점 음식 잔뜩 사온 거야? 아싸, 횡재했네. 너무 한심한 답변이라 저는 더 말을 잇지 않았고 고시 남자친구는 그저 컵라면을 우걱우걱 먹어댔습니다. 남자친구의 꼬질꼬질한 운동복 차림과 정리되지 않은 머리, 고시원에 덜렁 걸려있는 전자시계, 지퍼 하나만 달랑 달린 찍찍이 지갑. 저도 모르게 하나하나 그 사장님과 비교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것 자체가 미안했던지 저는 쉬는 날 작정을 하고 고시 남자친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제 월급을 탈탈 털어서 중저가의 양복을 사주고 향수도 사주고 지갑에 할부까지 걸어서 시계까지 사줬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사준 운동화를 아직까지 신고 있어서 너덜너덜 하길래 그것도 구두로 바꿔주려는 찰나에 남자친구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정장 입을 일 없어. 아직 합격도 안 했고, 아니 못했고. 이 시계며 향수, 지갑 이런 거 하고 나 어디 가. 나 고시원 가. 가서 컵밥 먹고 컵라면 먹고 짱 박혀있어. 그런데 이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야. 사람 비참하게 만드는 것도 정도 끝에 나도 네 말에 상처받고 슬프고 울어. 이런 거칠 애가 좋으면 그 사람 만나. 나 맞춰줄 자신 없으니까. 너 취업하고 일하면서 나도 네 눈치 많이 받고 이제 지치고 질린다. 생각 없이 그저 속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간 제가 말한 뼈있는 모든 지적들이 그에게는 상처가 된 것 같았고
그는 계속 제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계속 연락하지 않고 지내면 자연스럽게 이별이 되겠구나 느꼈죠. 15년의 연애는 길었지만 역시 이별은 빠르고 짧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고 별 생각이 안 들었어요. 신입이라 일하기에도 정신이 없었고 그가 저에게 큰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구나 라고 덤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전에 거래처 미팅을 했던 와이너리 사장님이 시안을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저희 회사 대표님께 요청을 하여 다시 미팅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저랑만 말이죠. 내가 무슨 실수를 한 건가 잔뜩 쫄아붙어서는 미팅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대뜸 절 보자마자 사적인 마음 때문에 사장님께 개인적인 부탁을 한 거라며 바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때 미팅 후에 이상하게 제가 계속 떠올랐다고 말입니다. 어리둥절했지만 두 번째 만남 만에 그의 고백은 흔들리고 있던 저에게는 크게 다가왔어요. 그렇게 제대로 이별도 하지 않은 채로 비겁하게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쩌면 구질구질했던 오랜 연애에서 벗어나서 꿈에 그리던 멋진 남자를 만나고 싶었던 속물 같은 근성이 숨겨져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와는 점심값을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고 계산대 앞에서 눈치 싸움도 필요 없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느라 데이트할 때 운동화를 따로 챙겨들지 않아도 되고 카페 커피값을 아끼려고 할인 쿠폰이 되는 매장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됐어요. 모든 게 아쉬울 것이 없이 생겼고 가지는 것에 있어서 이전보다 훨씬 과정이 쉬웠습니다. 그래서인지 결혼도 빨랐고 결정도 쉬웠죠. 상견례를 어디서 할지, 어디서 결혼식을 할지, 신혼여행은 어디를 갈지 그런 것들도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계획하에 모두 짠 그 거래처 사장님, 지금의 남편이 올인원으로 한 번에 다 해놨거든요. 워낙에 저보다 그런 것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듯 했고 매사 저와의 상의보다는 속전속결로 결정만 나면 바로 실행했습니다. 흡사 자판기 같았어요. 연애 기간이 짧아서 잘 몰랐지만 그저 매너 있고 진중한 줄 알았던 남편은 꼭 AI 인공지능 로봇과 대화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끔은 인공지능 로봇이 더 따뜻하게 느껴질 정도로 말이에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과 길거리를 가다가 제가 노상에서 파는 목걸이를 보며 아 예쁘다 한마디 했는데 바로 갖고 싶냐고 묻더라고요. 아니라고 하고 그냥 지나치려는데 바로 그걸 사서 제게 주는 겁니다. 몇 번은 너무 로맨틱하다고 생각했는데 한마디로 남편에게는 그냥이 없어요. 말로 뱉은 건 그냥 무조건이에요. 우회적, 눈치껏, 대충이라는 단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장점으로 생각했던 그 부분이 살아가면서 점점 질리게 됐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남편이 구두만 신길래 커플 운동화를 사서 보여줬어요. 같이 운동할 때 신으면 너무 좋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신은 늘 구매하는 브랜드가 따로 있다면서 제가 사온 중저가 운동화는 안 신는다는 겁니다. 남편은 늘 제게 의사를 묻지 않고 구매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서프라이즈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브랜드 신발을 안 신어도 일반 사람이면 말로라도 고맙다고 하던가 준 사람 생각해서 몇 번이라도 신어보고 할 텐데 며칠이 지나서 보니 남편이 쓰레기장에 그대로 버린 거예요. 경비 아저씨께서 멀쩡한 신발을 누가 버렸다면서 신어보고 계시더라고요. 예전 고시 남자친구는 제가 선물한 싸구려 운동화가 너덜너덜해져서 물이 들어올 때까지 신었었는데 말이에요. 남편의 차갑고 얄짤없는 성품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거의 식사를 사 먹길래 도시락을 싸서 회사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직원들도 많았고 그래서 보는 눈들도 많았는데 제게 이 시간에 왜 왔냐며 정색을 하더니 제가 쑥스러운 듯 도시락을 건네니까 이미 직원들과 식사 예약이 되어 있고
제가 싸온 도시락은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민망해서 늦게라도 출출할 때 먹으라고 책상에 올려두고 나왔습니다. 서운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남편의 여직원이 제가 둔 도시락을 들고 뛰어나오더니 대표님이 돌려드리라고 했다며 주는 거예요. 회사 안에 음식 냄새가 배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전 너무 황당해서 눈물이 찔끔 났어요. 그리고 예전 고시 남자친구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도시락이라도 싸주면 정말 개눈 감추듯 먹고는 제게 엄청나게 고마워하며 제 손을 어루만져주던 사람이었어요. 해줄 게 없으니 절 업어주고 뛰어다니곤 했습니다. 저에게 많은 걸 지원해주고 말투는 딱딱해도 안정감을 주는 남편은 그렇게 한 번씩 저를 과거로 보내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남편과의 만남을 후회하게끔 말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남편의 그런 서운함을 싹 씻어줄 탈출구가 있었어요. 바로 제 시아버님이시죠. 남편이 어떻게 시아버님에게서 나왔을까? 진짜 자식이 맞을까? 싶게 시아버님과 남편은 아주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시아버님은 인간 설탕이세요. 스위트, 달달하시거든요. 비교하자면 남편은 빙초산, 식초, 죽염 같고요. 제가 남편에게 버림받은 도시락을 집으로 다시 들고 오자 시아버님께서 그걸 접시에 다 옮겨 담으시더니 막 유명한 사진가라도 되신 양 사진으로 막 남기시고 제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푸드 스타일리스트 해도 되겠다며 장금이가 우리 집으로 왔냐면서요.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보소. 우리 며느리가 손이 아주 금손이네. 말장난을 마구 하시며 서운한 제 마음을 달래주셨어요. 시아버님이 한껏 세팅해 놓으신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도시락을 같이 먹으면서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시아버님은 남편이 원래 모질다며 입도 짧으신데 저 때문에 그걸 꾸역꾸역 다 드셨어요. 저 보란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시아버님 덕에 마음이 많이 풀렸습니다. 시아버님이 원래 하시던 와이너리를 남편이 그대로 물려받아 운영 중이기 때문에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셔서 저와 보내는 시간이 많으셨어요. 결혼 초에 친정에서 시아버님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해 힘들겠다고 걱정하셨는데 웬걸요? 우리 시아버님은 저한테는 어떤 한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수호천사 같은 분이세요. 막 시집오고 어려울 줄 알았는데 첫날부터 시아버님은 늘 봐온 사람 같았어요. 권위를 내세우고 남편처럼 단호하고 정확하실 줄 알았는데 되려 제가 기억하는 시아버님의 첫 모습은 개그맨 같으셨습니다. 일부러 저 웃기시려고 개그 프로의 말장난을 따라하시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남편 욕도 시아버님께 자주 하게 되고 저보다 더 남편을 욕해주기도 하셨습니다. 집에 오래 계셔서 적적하실 것 같았는데 워낙 경영을 오래 하셔서인지 책도 많이 읽으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개그 프로를 보시거나 요즘 유행어를 저에게 알려주시곤 하셨어요. 제가 모르는 유행어라도 나오면 저를 무시하듯 놀리시면서 말이에요. 반대로 남편은 일이 더 바빠지고 회사가 커지면서 집에서 만나기도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전 그래서 남편이 보고 싶어서 회사로 찾아가 같이 밥을 먹자고 했어요. 미리 말이죠. 또 혹시나 거절당할까봐 일주일 전에 데이트 예약을 했습니다. 오랜만인지라 옷장에서 여러 벌의 원피스를 꺼내 입어보고 시아버님께도 이게 낫냐 저게 낫냐 물으며 1시간 내내 옷을 골랐어요. 잔뜩 빼입고 남편에게 갔는데 남편은 절 보자마자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 원피스를 가리키며 너무 싸구려를 입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회사에 다른 직원들 눈도 있고 그래도 대표의 아내인데 너무 가벼워 보이는 의상이라고요. 사실 예전에 길거리에서 산 원피스인 건 맞아요. 저렴한 원피스인 것도 맞고요. 다 맞는데 제 가슴도 같이 팡팡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절 보자마자 남편은 제 손목을 잡고는 바로 근거리에 있는 샵에 데려가서 어두운 색의 원피스를 골라 잡더니 그걸로 입으라고, 당장 갈아입으라고 했어요. 원피스를 갈아입고 남편은 저를 집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제 촌스러운 원피스 때문에 점심시간이 다 지나버려서 다시 회사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가자고 했는데 단호하게 절 뿌리치고 휑하니 차를 몰아서 가버렸어요. 집 앞에 덩그러니 남은 저는 그 기분으로는 도저히 집으로 들어가기가 싫어서 집안에 계신 시아버님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님이 제 운동화도 같이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남편에게 이끌려 백화점 여기저기를 걸었더니 발이 잔뜩 벗겨졌는데 시아버님의 그 모습에 또 금세 웃음이 났어요. 어딜 가고 싶은지 물으셔서 저도 모르게 노량진이라고 답했고 시아버님과 지하철을 타고 4년 만에 갔습니다. 비린내 나고 구질구질한 늘 다니던 그곳을 말이에요. 도착하니 여전했어요. 목표만을 보고 달리는 사람들, 바빠 보이는 길거리, 모든 게 저렴한 상가들까지 그 속에 저만 변해 있더라고요. 억지로 마음에도 없는 비싼 원피스를 입고 있는 제가 말이죠. 오랜만에 시아버님과 컵밥도 먹고 500원, 1000원 하는 군것질거리를 사기도 하면서 한참을 돌아다녔어요. 시아버님께서도 연세가 있으시니 그쯤 하고 차를 불렀습니다. 추억의 장소를 뒤로 하고는 차에 타서 이동하는데 횡단보도 앞에 차가 멈춰섰고 고시생일지 학생일지 상인일지 모를 많은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한눈에 그가 보였습니다. 15년을 만나고 한순간에 버린 그가 어떤 여자와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길을 건너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제 눈이 그를 따랐고 마지막 헤어질 때까지도 버리지 않았던 제가 사준 운동화는 그새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운동복 차림에 허름한 인상이었고 아직도 고시 합격은 안 됐는지 그곳에 있었고요. 모든 게 제자리인데 정말 저만 달라져 있었어요. 원래 절 보며 따스하게 웃어주던 그 얼굴도 그대로 다른 사람을 보며 웃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훨씬 더 편한 웃음으로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을 쏟아냈고 차 안에서 큰 소리로 울었어요.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시아버님께서는 너무 당황하시며 저를 토닥여 주시다가 제가 울먹이며 예전에 만나던 사람을 봤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멈춘다며 더듬더듬 시아버님께 말했습니다. 놀라시던 시아버님께서는 제게 한마디를 건네셨어요. 그건 그냥 그때 시절의 아가가 그리운 거지. 그 남자가 아쉬워서는 아닐 거다. 한참 늙은 나도 가끔 너처럼 그럴 때가 있다. 훨씬 많지. 길을 가다가 아는 길이라도 나오면 그렇게 옛날의 내 모습이 떠오르고 아련하고 회상의 눈물이 흐른다. 그 와중에 저는 할 말 못할 말이 있는 건데 시아버님이 너무 편해져서인지 남편이 서운하게 해서 더욱더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진다고 남편 탓을 마구 했어요. 남편이 너무 차갑고 냉정하다. 저와 사랑해서 결혼한 것 같지 않고 못 살고 형편없는 여자니 함부로 해도 될 것 같아서 만만해서 결혼한 것 같다고 속에 있는 많은 못된 말들을 전부 꺼내 내질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들어주던 시아버님께서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정신없이 털어놓던 저는 울음이 조금 그치자 그제야 제가 큰 실수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더군요. 집에 도착해서는 방 안에 박혀 가만히 앉아있던 저를 거실로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단단히 혼나겠구나 하고는 눈을 질끈 감고 나갔어요. 그런데 절 불러세운 시아버님의 손에는 앨범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 장의 편지 봉투도 보였고 말이에요. 앨범을 먼저 펼쳐서는 남편의 모든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지금과는 많이 다른 남편의 모습을 말이에요.
앨범 속 남편은 너무 해맑아 보였습니다. 장난을 치는 모습도 있었고, 울고 있는 모습도 있었고, 그렇게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앨범 속 아이가 제 남편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달랐고, 고등학교 이후부터는 앨범에 사진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차가워진 시점이 아닐까 싶었어요. 시아버님께서 편지도 보여주셨어요. 편지들은 온통 남편이 시어머님께 쓴 것들이었어요. 시아버님에 대한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부자가 워낙 성향이 많이 다르니 잘 안 맞았었나 보다 했는데 생각 없이 제가 차 안에서 털어놓았던 것처럼 예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남편이 달라진 건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시점부터라고요. 원래는 시어머님처럼 정도 많고 남들 부탁도 잘 거절하지 못할 정도로 여리고 감성적인 성격이었다고 말입니다. 시아버님께서 오히려 지금의 남편의 모습과 똑같으셨다고 말이에요. 상상도 되지 않았지만 앨범 속 단 한 장도 없는 부자의 사진과 시아버님께는 단 한 번도 보낸 적이 없는 편지들을 보니 어느 정도 연상이 됐습니다. 시아버님 사업을 이어가야 하는데 남편은 소설가가 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진학 관련해서 시아버님께 큰맘 먹고 털어놨는데 그 자리에서 세게 뺨을 때리셨다고 했습니다. 시아버님 자신의 손바닥을 펼쳐 보이시면서 제 손은 금손인데 시아버님 손은 엘사의 손이라면서요. 그때 그렇게 손찌검 하신 걸 내내 후회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걸 계기로 남편은 작정한 듯 원래 꿈을 포기하고 미친 듯이 와이너리에만 매진했고 그 덕에 사업은 탄탄해지고 좋아졌지만 그럴수록 남편은 더욱 냉철해지고 냉정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하신 듯 저에게 달래듯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여태 참 소극적이었는데 며느리를 더 울릴 순 없으니 이 때렸던 손을 다시 한번 내밀어 볼까? 또 때리시려고요? 안 돼요, 아버님. 아니 누가 보면 깡패인 줄 알겠다. 아들한테 내밀어 볼게, 이 손. 그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남편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원래 아침에 출근 전에 말없이 획 집을 나서는데 잠결에 들리는 소리가 한 번씩 아버님 방을 둘러보고 나가는 듯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시아버님께서 저희 부부 안방에서 나오시길래 제가 쳐다보니 시아버님이 쉿 하고는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시더라고요. 뭐지 하고 방안을 보는데 남편이 방금 벗어둔 재킷에 삐죽 튀어나온 종이가 보였어요. 슬쩍 꺼내보니 시가 적혀 있었죠. 시아버님께서 직접 쓰신 자작시 같았어요. 그렇게 몇 달간을 시아버님과 남편은 서로의 시를 교환하는 듯 했습니다. 내용은 저도 모르지만 남편이 시어머님께 보냈던 편지들처럼 본인의 마음을 시에 담아 전했을 겁니다. 냉정한 모습 뒤에 가려진 문학 소년을 꿈꿨던 남편의 감성에 맞춰 시아버님께서 정말 손을 내미신 거였어요. 오히려 노골적으로 미안하다, 미안했다, 용서해라 라는 서두르는 편지였다면 아마도 남편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무심한 아버지인 듯 해도 시아버님은 남편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무언가 달라진 집안 분위기 속에서 남편은 정말 달라졌어요. 어느 날은 제 앞치마에 남편의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긴 말 없이 그저 꿈에만 나오더니 난 꿈을 이뤘어 라고 이해하기 힘든 말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그 쪽지를 시아버님께도 보여드렸어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인데 그건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오히려 제가 잘 알 테니 잘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올 때까지도 몰라서 직접 물어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머뭇머뭇 한참을 망설이다가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밤 꿈에 당신이 나왔어.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래서 당신 회사 대표님께 처음으로 부탁했지. 다시 보게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이 얼마나 빨개졌는지 열이 확 오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따뜻한 말을 남편에게 하도 들은 적이 없어서 그 한마디의 파급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쪽지가 너무 좋아서 코팅해가지고 지갑에 넣어 다니고 생각날 때마다 꺼내보게 되었어요. 꼭 고등학생 때 첫사랑에게 고백을 들은 순간 같은 느낌이었답니다. 그렇게 남편은 조금씩 애를 쓰는 느낌이었고, 그래도 아직은 시아버님과 대화를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시간은 조금 걸려도 다 좋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의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한 번씩 체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연세 때문이신 줄 알았는데 같이 들른 병원에서 간세포암이 진행 중이니 빠른 이식이 필요하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접했어요. 놀란 저는 바로 남편에게 이 소식을 알렸고 단 한 번도 일을 쉬지 않았던 남편은 처음으로 모든 걸 제쳐두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도 다른 부자가 천운이었는지 남편의 간을 시아버님이 받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주저없이 원래 성격대로 빠른 수술을 원했고 한 주간 병원에서 입원해서 여러 검사들을 거쳤습니다. 남편과 시아버님께서 나란히 병원복을 입고 병원 베드에 누워있는데 그제야 정신이 든 저는 너무 심란했어요. 간 이식이라는 게 누구한테 쉽게 뗐다 붙였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식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많이 힘들다고 말이에요. 저에겐 두 분 다 너무 소중한 가족이기에 저 혼자서만 둘을 바라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 와중에 그런 저를 의식하셨는지 시아버님께서는 더욱더 저를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병원복을 뒤집어 입고는 장난을 치기도 하시고 제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 못난이 인형 닮았다면서 놀리셨어요. 제가 걱정할 틈을 안 주시려는 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온 가족이 병원에 박혀 지내다가 수술 전날 전 남편과 시아버님 사이에 작은 매트를 깔고 누웠습니다. 오전 일찍부터 수술을 시작해서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남편과 시아버님은 집에서 쉬라며 계속 보내려고 했지만 그 큰 집에 저 혼자 있는 게 더더욱 무서웠거든요. 누워서 잠이 막 들락말락 하는데 시아버님과 남편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안 무서우냐? 그래도 간 이식해주고 나면 많이 힘들다 하더라. 자식이라고 해서 꼭 당연하게 이식해줄 필요는 없어. 뭐 대단한 부모라고. 걱정 마세요. 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놈이라 상관없어요. 미안해하시는 시아버님께 남편이 위로하듯 농담을 건네는데 남편 말에 너무 웃겨서 저도 모르게 빵 터져서는 풋 하고 웃음이 새나갔어요. 그랬더니 제 웃음소리에 남편과 시아버님께서 병실 안이 떠나가라 엄청 크게 웃으셨습니다. 병실 안에 다른 환자분들한테 혼나고 수술 전날 쫓겨날 뻔했지 뭐예요. 시끄럽다고 말이죠. 해가 뜨고 남편과 시아버님은 걱정하는 절 뒤로 하고 수술실로 들어섰습니다. 남편 쪽 수술이 먼저 끝났고 시아버님의 수술이 생각보다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정말 그때는 그대로 시아버님을 보내드리는 줄 알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떨리는 순간이었죠. 당연히 남편이 먼저 깨어났고 깨자마자 시아버님을 찾았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은 정말 오랜 시간 깨지 않으셨습니다. 수술 중간에 위험한 순간이 몇 차례 있었어서 너무 걱정이 됐어요. 남편도 신경 쓰는 듯 했지만 원래 모습대로 조용히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가 더 지체됐어요. 전 깨어나서 저와 다시 데이트하기로 한 시아버님의 말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쯤엔 흔들리지 않았어요. 꼭 깨어나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남편이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밥도 먹지 않고 쉴 새 없이 꼬박 시아버님 곁을 지켰습니다. 과일이라도 조금 챙겨서 남편에게 다가가는데 남편이 울고 있었어요. 우는 모습에 놀라기도 했지만 처음 보는 모습이기에 더욱 놀랐죠. 울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제 품에 안겨서 더 크게 울었습니다. 시아버님까지 안 깨어나시면 자신은 정말 혼자라고 말이에요. 시어머님 돌아가실 때도 크게 충격받았던 사람인지라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나 강단 있고 단호한 사람이 제 어깨 한쪽에 눈을 묻고 벌벌 떨었으니까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아버님이 나랑 약속한 게 많아서 꼭 일어나실 거야. 제 말이 들리셨던 건지 시아버님도 남편의 울음소리에 놀라신 건지 몇 분 지나지 않아서 깨셨어요. 깨시자마자 시어머님을 찾으셨어요. 정신이 온전히 안 돌아오셨는지 말이에요. 울다 놀란 남편이 시아버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 손을 시아버님이 내팽개 치시더니 하는 말씀이 네 손에 코 묻었다. 그 와중에 장난을 치시는데 정말 깨어나셨구나 싶었습니다. 저까지도 온전히 확인하셨어요. 어린애처럼 울던 남편은 시아버님의 장난에 그제야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또 시아버님은 그런 남편을 보며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털 난다. 계속 말장난을 하셨어요. 시아버님께서도 깨어나시고 두 부자는 2주 정도 더 입원을 하고 퇴원했습니다. 저 없을 때 둘이서 뭘 그렇게 병원을 헤집고 다녔던 건지 그 병원에서 개그 콤비로 소문이 다 퍼지고 나서 말이에요. 지금은 둘 다 그 누구보다 건강한 간을 가지고 계시고요. 여전히 시아버님은 제 말동무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이고 언니이고 오빠면서 아군입니다. 저와 늘 취미 활동을 같이 하시고 간간히 남편 욕도 도와주시고 지루할 틈 없이 개그 전파에도 힘써 주신답니다. 40이 넘은 나이임에도 아직 아이가 안 생기는 저에게 그 어떤 아쉬운 소리도 하지 않으세요. 제가 먼저 아이 이야기를 꺼낼 때면 남편을 가리키며 아무래도 제가 먼저 다 커야 아이가 오려나 보다 하고 개그로 승화하신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하지만 글로서는 전혀 무뚝뚝하지 않아요. 글만 보면 로맨티시스트 저리 가라, 최수종 이리 와라, 덤벼라 수준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제가 뭔가 말이 없거나 서운함이 보이면 장문의 편지를 써서 주거나 또 한편의 시를 써서 문자로 보내주거나 예쁜 하늘의 사진을 찍어서 근무 중에 보내주곤 합니다. 가난하지만 마음 많은 한결같았던 착한 남자를 제쳐두고 부유하고 마음이 가난했던 남자를 택한 저는 어쩌면 기회주의적이고 나쁜 사람이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을 억지로 부여잡고 있다가 놓아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그 사람의 옆에 사람이 저보다 더 행복하게 해주고 있을 거예요. 그의 표정이 제가 본 그 어떤 때보다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가난했던 제 남편은 아직은 부족하지만 제가 차곡차곡 채워주고 데워주고 있습니다. 채운 만큼 한 번씩 돌아오는 보상은 그 어떤 것보다 제게 크게 작용하니 부족하고 가난해도 전 상관없어요. 전 꿈인 줄 알았는데 꿈이 이루어졌다 라는 남편이 주었던 그 한 구절로 죽을 때까지 우려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연애관, 인생관, 가치관에 대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추억에도 좋은 기억만이 깃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